안녕하세요. 달빛 에세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배우님의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입니다. 이미 유명하신 작가님의 유명한 책이지만 보아도 좋은 글귀들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글배우님의 책에 이런 소개글을 읽게 됩니다. 오래 걷고 깊이 생각하고 짧게 쓰는 것을 좋아한다. 큰 감명을 받았던 그날을 떠올리며 시작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글배우. 이 한 문장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되기를. 작가가 된 지는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는 의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에 실패하고 과로로 쓰러져 6년간의 사업을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힘들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2년간 숨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야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도망친 곳에서 제 자신을 미워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책에서 하나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했다. 그 글을 보고 너무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을 다 흘리고는 조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전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미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미워만 했던 자신에게 미안해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를 위로하기 위한 글들을 적었고 그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며 저는 약간의 허명을 얻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지쳐 도망치거나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해 여름 동안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37일간 또 한 번에 30일간 텐트를 치고 고민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위로의 글을 적어주고 또 1년간 고민을 찾아가는 새봄 프로젝트를 하며 사연을 보내오면 배낭을 메고 전국을 다니며 직접 찾아가 고민을 듣고 고민 끝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지쳤다면 지금이 원치 않는 모습이어도 잘한 게 맞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한 자신을 미움을 멈추고 따뜻하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때 눈물이 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많이 미워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본다고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다시 생길 수 있게 바라봐 주세요.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서투른 걸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2,000명의 고민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마주한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민은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 책의 어느 한 문장이 오랫동안 멈춰있던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년 반 전에 저처럼 또 어느 순간에 지쳐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을 때도 나는 나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언제나 당신의 인생을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의욕이 없을 때에는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된다. 삶에 의욕이 없을 때는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된다. 의욕이 없을 때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지만 의욕이 없는데 운동이나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행동은 모두 나를 더 지치게 할 뿐이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욕 있던 날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의욕이 없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단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지친 것뿐이니까. 20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누구나 더 뛰고 싶은 의욕이 사라진다.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노력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지친 것일 뿐이다. 긍정의 글귀나 주위 사람의 활기를 보며 나는 왜 지금 저렇게 못할까 스스로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억지로 의욕을 쥐어짜내지 말자. 오히려 의욕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해온 나를, 의욕이 없음에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나를 고생했다고 다독여주자.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을 켜는 방법은 켜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충전뿐이다. 의욕이 없다면 최소한의 꼭 해야 할 일만 하며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자. 그렇게 충분히 쉬다 보면 다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생긴다. 그때 다시 달려도 늦지 않는다. 나는 6년간 해왔던 의류 사업에 실패한 뒤 2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쉴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에 감사하다. 그때 그 상태에서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했다면 지금도 의욕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테니. 의욕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는 의욕을 짜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이다.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봐 주자. 당신은 생각보다 먼 길을 달려왔다. 바람도 쉬고 햇살도 쉬고 별들도 쉰다. 더 먼 내일을 위해 당신도 쉬어가길 바란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다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 중에 내가 제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며 갑자기 칭찬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은 저녁을 못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치킨과 맥주를 시켜놨다는 형의 문자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결국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겨 치킨과 맥주를 먹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는 것. 어느 날은 바쁘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 같았으면 힘들어 죽겠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연신 말했겠지만 그 말 대신 나에게 오늘 엄청 더웠는데 돌아다니느라 고생했네 라고 여러 번 말한 뒤 잠이 들었다. 3가지 이야기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내가 3가지 상황에서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는 것. 둘째, 나를 행복하게 한 건 모두 말이었다는 것. 셋째, 그 말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세상 일은 언제나 어렵고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가끔 찾아오는 여유 뒤에는 걱정도 자주 찾아온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복에 대한 대답은 모두 말에 있을지 모른다.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치킨을 지금 먹든 못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더위에 돌아다닌 일이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인지 엄청난 더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실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말이 기분을 좋게 했다는 거다. 외로운 날에는 친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배고파서 기분이 안 좋을 땐 형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더운 날에는 나 자신에게 한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나 자신일 것이다. 정해진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 구분된 상황이 아니라면,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주위 사람은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말뿐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자. 내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 모두 말에 있었다. 오늘의 대단한 행복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행복은 언제든 말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은 뒤 당신의 작은 행복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어른이 된다는 걸 슬퍼할 필요 없다. 어른이 된다는 걸 슬퍼할 필요 없다. 모든 어른이 우울하고 상처투성이이고 버티기만 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땐 떠서 먹여주는 음식만 먹었다고 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대신 원하는 자유만큼, 갖고 싶은 자유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어떤 이유와 스스로 타협해 결정해놓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남들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건 어른이 돼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많아서 힘든 것이다. 간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것도 잘할 자신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지. 진짜 어른은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선택한 만큼의 책임과 두려움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힘들고 자유롭게 살지 않아도 힘들다. 그러나 이왕 어른이 된다면 세상에서 아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춘의 용기에 박수를. 청춘은 꺼지지 않는 별이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나는 2년 전 취업을 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교로 돌아갔다. 6년간 꿈을 가졌지만 실패했고 또다시 꿈을 쫓는다는 게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남들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릴 나이에 계속 꿈을 쫓는다는 게 가난함과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다. 늦었지만 작은 회사라도 취업해 평범하게 살아야지. 남들이 다니니까 학원에 다니고 주어진 과제를 하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매일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모두 그렇게 현실을 산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루 중에 유일한 행복은 자기 전 책상에 앉아 글을 쓸 때였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자 한자 적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았다. 결과만을 내놓으라 말하는 현실에서 잠시, 아주 잠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러나 가끔 작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독하게 마음먹고 생각을 지웠다. 또 어려운 꿈을 쫓아 현실에서 뒤처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중 한 명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한다며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갔지만 결국 창업에 실패했다. 그러나 꿈에서 멀리 도망칠 줄 알았던 선배는 또다시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선배, 그거 제가 6년을 해봐서 아는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했을 땐 남들보다 더 뒤처져 있는 자신만 남게 되니까. 동혁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면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닐까? 물론 힘들지. 앞으로도 더 많이 실패할지 몰라. 하지만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어. 못 그리는 그림도 계속 그리다 보면 어느새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야. 그 말은 작은 용기가 되었다. 억지로 꿈을 지우지 않고 계속 꿈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때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4시간씩 자며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매일 글을 썼다. 주위의 시선과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 대가가 없을 땐 결과가 아닌 내 노력을 의심했다.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만으로는 되지 않아. 열심히가 아닌 최선을 다해야 해.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는 거니까. 어떤 결과를 받아도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결과가 없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후회가 남을까를 두려워했다. 외로웠다. 꿈을 갖는다는 건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별이 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결과 없는 노력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잊지 말자. 그 별은 누군가 비춰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밝게 빛나는 멋진 별이라는 걸.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나는 작가가 되었다. 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위해 마음속에 품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응원한다. 흰 도화지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웃음만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나의 웃음도 그려나갈 수 있게.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젊은 날이란 나이의 숫자가 적을 때가 아닌 마음에 열정이 가득 찬 때를 말하는 거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도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날았으니. 그동안 할 수 없다 숨겨놨던 멋진 날개를 펼쳐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학 강연 중 있었던 일이다. 강연을 듣던 학생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라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나도 눈물이 났다. 나는 늘 완벽해지기 위해 썼다. 10년간 했던 운동을 부상으로 그만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을 때, 사업에 실패해 뒤늦게 학교로 돌아갔을 때, 글을 쓰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관심이 지워질까 불안에 떨며 매일 글을 쓴 일들. 나는 늘 완벽할 수 없는 나를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었는지 모른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져 있었다. 너도 완벽하기 위해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은 부러졌는지 모른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 혼자 떨어져 있어 그런지 측은해 보였다. 다음날 아침, 밖에 나와 보니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집을 그리고 성 위에 깃발을 만들며 웃고 즐거워하며 놀고 있었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나무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웃음 하나를 완성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완벽에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기에 완벽하려는 생각 자체가 지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무게를 지게 한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부모, 완벽한 연애, 완벽한 미래, 완벽한 과거, 완벽한 친구.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추억할 수 있다. 우리의 힘든 이야기는 때론 감동이 되기도 한다. 우린 완벽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웃음을 찾고 멀리 있지만 때로는 가까이에도 있을 기쁨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일지 모른다. 완벽해지기 위해 마음에 올려둔 무거운 바위를 잠시 내려놓자. 완벽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완벽할 수 없는 나와 당신의 모습을 보며 작은 나뭇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아름답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도, 나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도, 나도.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노력만큼 되지 않아 힘들 때,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힘들고,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잘하고 있는 척,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무게를 지고 있는 당신. 오늘도 그랬나요? 그렇게 오늘도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서 있었나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괜찮을 리 없으니까. 하나도 괜찮지 않지만, 내일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당장은 한숨만 나오겠지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속는 셈 치고 잘 될 거라 믿어봐요. 그렇게 계속 믿어봐요. 그럼 견뎌낸 힘든 시간들이 모여 나중에는 분명 잘 될 거예요. 어떤 꿈이든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어도 이루고 싶은, 그리고 이루어질 꿈을 꾸며 오늘 밤은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도, 나도.